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치인 세입 예산보다 부족한 것을 세수 펑크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다시 한번 활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 기자, 이 외국환 평형기금, 외평기금이 다시 한번 활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30조 원에 달하는 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목적이 정해진 기금들을 동원하기로 했어요. 외국환 평형기금과 이 주택도시기금 등인데, 이 외평기금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동원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제 올해 본 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이 29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이 가운데 외평기금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을 메울 계획입니다. 이 외평기금은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방식으로 외환 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외평기금 19조 원이 국세 수입 부족분 56조 4천억 원을 메운 데 활용이 됐어요.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14조 4천억 원을 조기 상환을 하고 공자기금이 예탁하기로 한 5조 5천억 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공자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 자금을 관리하고 국채 발행과 상환을 맡는 일종의 정부의 자금 조달 창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도 4에서 6조 원을 외평기금에 덜 주는 방식으로 공자기금의 여윳돈을 또 확보하기로 했고요. 네, 이 외평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 아니냐 하며 작년에 좀 크게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원래 입장을 정부가 또 한 번 바꾸면서 그것이 또 다른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올해 이제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에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 됐습니다. 네. 또 큰 틀에서는 이 외환 방파제를 세수에 동원했다는 점에서 이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 대선, 중동 분쟁 등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평기금의 여력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국내 통화 정책의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장 참가자들에게 약간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정부는 이 외평기금의 자금 조달 규모는 기금의 대응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입장입니다. 네. 작년 말 결산 기준 외평기금의 자산 규모는 274조 원이라고도 했고요. 네. 정부가 그래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방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이 기금을 가져다 쓴 것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외평기금 동원에는 이 지방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의 감소분을 줄이려는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이 세수 감소에 연동해서 지방 교부세, 이 교육 교부금을 한 9조 7천억 원 가량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 지원금을 줄여야 하는데, 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6조 5천억 원만 줄인다는 것이죠. 네. 이 지방 교부세 제도라는 게 이제 자치단체장이 간 이제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재정을 균형을 위한 이제 지원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치권이 이제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 교부세, 교부금 감액을 잇따라 비판한 것을 좀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교부세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교부세와 교부금은 이제 국세 실적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원래는 9조 7천억 원을 줄여야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정 비율보다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을 더 지급함으로써 이제 차차년도까지 교부세와 교부금을 덜 주는 방식으로 정산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조삼모사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정부는 이제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 재정의 충격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주택 도시기금을 동원한 것도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주택 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주택 사업자와 개인에게 분양주택 건설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기금인데요. 이 재원이 이제 국민주택 채권과 우리의 어떤 청약통장, 청약저축 등입니다. 네. 이번에 한 2조 원에서 3조 원 가량을 세수 부족분에 쓸 계획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금 조성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정부는 기금의 여유 재원이 충분하다면서 세수 부족분에 활용을 해도 주택 기금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외평기금이라는 게 이 외환 방파
화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대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금 활용에 대해서 좀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또 이어집니다. 네, 유통기업 신사업 박차, 경기 침체에 타겟책 마련한다는 소식인데요. 살아나는 듯했던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 내수도 좀 가시적인 회복세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홍 기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업계들이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좀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롯데나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이 신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물가로 소비 침체가 이어지면서 유통업체들이 이제 새로운 수익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통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본업 외에 광고나 식음료 등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대표 유통기업인 롯데는 유통계열사의 매장 내 전광판이나 온라인 검색창 등에서 다양한 채널 등을 이제 활용한 광고 서비스,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현재 태스크포스를 이제 구성해서 유통계열사의 광고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광고주가 롯데가 가진 이제 소비자 행동 분석 등을 통해서 여러 채널에 이제 효과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업을 키우겠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 세계적인 유통기업들도 뛰어든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 시장 규모는 한 200조 원 규모고 계속 성장 중입니다. 또 롯데백화점은 커피 브랜드인 이제 바샤 커피를 들어와서 올해 4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 처음으로 8월에 청담동에 매장을 열기도 했는데요. 네. 청담 매장 같은 경우는 월 평균 뭐 8억 원에서 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순항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사를 통합하는 광고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신세계나 갤러리아 같은 뭐 다른 유통업체들이 하는 신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점의 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 설치되는 이 디스플레이인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네. 이번 사업은 명동이 5개 광고를 자유표시 구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임시로 외벽을 이제 공사해서 선보이던 이제 영상인 미디어 파사드를 상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테마 영상과 브랜드 광고, 공익 광고 등을 매달 다양하게 운영해서 이에 따른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들은 또 점포 밖 식음료 사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음료 제조 전문 업체인 퓨어 플러스를 인수해서 본격적인 음료 시장을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짓고 있는 식음료 공장을 내년 말 완공해서 북미나 유럽 등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갤러리안 이제 수제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 매장을 현재 5호점에서 7년 내 20개까지 늘릴 또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일본에서도 첫 점포를 열 예정이고요. 네, 말씀해주신 뭐 신세계백화점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굉장히 좀 화려하게 조명이 빛이 나서 SNS 맞습니다. 인증 장소로도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몰릴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법 속도 내는 정치권, 쟁점은 직접 보조금 소식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그 자국의 산업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홍 기자, 정치권에서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AI 과학 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중요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면서 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세액공제 등 이미 혜택이 있는데도 이렇게 여당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이제 경쟁자
경쟁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정부가 한 산업만을 위해서 대규모 직접적인 보조금을 투입한 선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만약에 법안으로 만들어질 경우에 또 직접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형태가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도체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민주당도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의 이제 주요 의제로 반도체를 꼽으면서 호응에 나섰는데요. 28일 이제 오늘 28일에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만나서 출범한 협의체에서 반도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우선 현안으로 꼽기도 했고요. 네, 국내 정치권의 반도체 지원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다시 새로운 반도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반도체 기업에 왜 돈을 주나 관세로 공장 짓게 하자 소식이 미국 대선과 반도체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 대선이 이제 바로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행 그 반도체법에 대한 강한 비판에 좀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TSMC 등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미국 반도체법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대해서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대는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에게 좋은 기업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네, 반도체 보조금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주장을 한 건데 그렇다면 사업 육성을 위해서 좀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해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미국에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들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한 기업들이다.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그게 지금 대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TSMC를 겨냥했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또 한 번 반복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가 보호하기를 원하고 보호를 원한다면서 그들은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첫 임기 때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더 지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를 하게 됐고요. 네. 결국 트럼프는 이 삼성이나 TSMC가 자기 돈을 써서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경쟁하고 있는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 측에서는 좀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해리스 캠프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이제 비판에 나섰고요. 해리스 측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는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불안정한 의제를 가지고 전국 제조업 일자리에 수천 개를 해체를 하고 자금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세금을 내리고 중산층이 앞서 나가도록 좀 돕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이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좀 유권자들의 귀에 꽂히는 이 공약들을 마케팅을 참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